자, 11월 27일 수요일입니다. 미국 증시는 미중 무역 합의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자, 우리 증시는 아직도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은 김재윤 전문가님 모시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종목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과 먼저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 이야기 먼저 좀 해주실까요?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어제 MSCI 지수 편입 때문에 그 해당 이슈가 일단 끝이 났어요.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 ETF 추종하는 MSCI 지수라는 게 있는데 그 비중주들이 있어가지고 어제까지 매물 물량이 많이 나왔거든요. 네. 어제 장 막판에 외국인이 거의 5천억 가까이 한 번에 그쵸. 매도하는 흐름이 나왔죠. 네. 근데도 일단은 보합으로 끝났어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오늘은 어제 그 최근 11월 내내 외국인이 한 번도 매수한 날이 없거든요. 네. 네. 거의 한 달 내내 팔기만 했어요. 그쵸. 이런 것은 이미 조금 이제 비수 조정 전에 미리 좀 움직임이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 회복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1월 달은 그냥 매도 포지션을 잡은 것 같아요, 아예. 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지금 기관이 받아주고 있잖아요. 그쵸. 최근 기관이 엄청나게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받아줄 때 좀 정리를 하고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12월 중순 이후나 1월부터 다시 들어올 것 같아요. 네.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약간 두 발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 때문에 지금 외인들이 나간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고 한국 시장 끝난 거 아니냐 네. 막 이런 말씀하는데 저는 반대로 봅니다. 오히려 더 상승하기 위해서 네. 지금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아니, 겨울이라. 네, 그렇죠. 건조하시죠.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많이 빠져나간데도 이 정도 네네. 버티고 있다는 거 보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바로 긍정적인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12월 중순 이후부터 이제 외국인 수급이 네.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한국 증시는 적어도 한 4월까지는 좋을 거로 예상하고 있어요. 12월 네. 중순부터 4월까지는 괜찮을 것이다. 제가 지금 이 방송을 한 지 엄청 지금 7개월 정도 됐거든요. 6개월 이상 되셨죠. 네. 근데 여태까지 장이 좋아질 거라고 예상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이번엔 좀 제가 좀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네.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미중 무역 협상에 관련해 가지고 한국은 의심이 많아요. 네. 지금 해외 증시들은 이미 파티를 하고 있는데 네. 한국은 의심이 많습니다. 예, 그쵸. 그만큼 아직까지 투심이 얼어붙었고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람들은 입장에 타달에 부동산 한지 누가 주식을 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정부가 부동산 정책은 좀 빨리 좀 정비를 잘 해가지고 네.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물가를 억지로 잡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원래는 금리를 올려야 돼요. 네. 금리를 올려야 부동산으로 수요가 줄어드는데 그렇죠. 지금 또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네. 그리고 한국은행이 또 추가 이제 금통위를 곧 할 건데 금리를 오히려 더 내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부동산에 다시 한번 불을 지피는 결과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걱정됩니다. 네네. 네, 이게 과열이 언젠가는 폭탄 돌리기거든요. 그렇죠. 언젠가는 그 폭탄을 누가 받냐 이런 문제인데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소미아는 일단 유예가 됐지만 네.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계속 싸우고 있죠. 예, 그쵸. 뭐 사과를 했느니 안 했느니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말이 유예는 했지만 네. 뭐 서로 좋은 결과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쵸. 잘 해결하길 바라고요. 네. 그리고 한미 방위비 협상 일시적으로 파행이 나가지고 12월 초부터 다시 재개되는데요. 네. 아무래도 미국은 트럼프가 강경하게 나오는 만큼 계속 5조 정도를 얘기할 것 같고 네. 한국은 최대한 깎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이번에 그 정부의 어느 정도 대처 능력이 보여지는지 지켜봐야겠네요. 그렇죠. 좀 지소미아도 우리 계속 유예했으니까 이런 것도 좀 강력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고요. 좀 데이터를 잘 뽑아가지고 미군을 설득해야 돼요. 미국인들은 명분이나 확실한 데이터가 있으면 우기진 않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준비가 덜 됐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좀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미군 주거 비용, 뭐 부동산 비용 이런 거는 네. 다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다 보존을 해주는데 그런 거에 대한 데이터를 수치화해가지고 예 그런 걸 데이터에서 좀 들이밀을 그런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준비하겠죠. 그리고 홍콩 사태는 홍콩 구의원 선거가 끝났죠. 그렇죠. 예 여기 이렇게 까맣지? 희한하네. 예. 네. 구의원 선거가 끝났는데 민주 쪽이 다 압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소강 상태가 좀 되고 있어요. 홍콩 시민들은 좀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네. 제가 봤을 때 이제 시작입니다. 예. 아마 이제 중국에서는
당선된 구의원들을 포섭할 것 같아요. 공산당 쪽에서는. 네네. 네. 그래서 그런 점도 좀 지금 일시적으로 소강 상태이긴 하지만 좀 잘 중국도 아무래도 조금은 자치권을 주지 않을까 네.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돼야지 좀 본토에 관한 관리가 쉬워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치권을 조금 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수 MSCI 이머징 마켓 네. 그 비중 조절 리밸런싱은 오늘이 끝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제 이미 끝났기 때문에 어제로. 오늘 나오는 물량은 이런 지수 물량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외국인 매도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어제 3%까지 올랐다가 어제 보합으로 끝났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오늘 조금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강한 반등은 아닙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미래가 밝아요. 네. 예. 지금 오르는 게 절대 많이 오른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흔들릴 것 같아요. 아래 위로. 그래서 오늘이 저는 변곡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예. 그게 최근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차트 먼저 볼게요. 오늘 수급을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이 1,000억 정도 매도 코스피에서 네. 그다음에 코스닥은 외국인이 700억 정도 매도. 근데 선물은 오히려 사고 있어요. 네, 네. 그러네요. 선물은 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매도 나오는 게 차익 실현이라든가 그런 매도지 정말 지수를 끌어내리기 위한 매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최근 추세를 보면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11월 7일부터 지금 20일간 한 번도 매수한 적이 없습니다. 네, 네. 장난 아니죠? 예. 거의 3조 원을 팔아치웠어요. 그쵸. 네. 그리고 그 물량을 다 기관들이 받아줬잖아요. 근데 보면은 21일 날부터 기관들이 어마어마한 양을 받았어요. 명확히 말하면 11월 14일부터. 네. 예. 그런 걸 이게 왜 중요시 봐야 되냐면은 자, 11월 14일 언젠가 볼게요. 11월 14일. 이때부터입니다. 이때부터. 예. 이때부터 기관이 외인이 팔기 시작했고 기관이 이 물량을 다 받았어요. 네. 그 얘기는 지금 기관들은 현재 시점이 저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 평단이 요 정도 되거든요. 요 밑으로 웬만하면 이제 안 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기관들 입장에서는 요 구간을 지금 콘크리트를 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외국인이 그렇게만 빠져나가는데도 이 구간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쵸. 이 얘기는 이게 저점일 가능성이 크다. 단기적 저점. 이제 외국인이 다시 들어오게 되면 다시 상승이 나오겠죠. 네. 때문에 저는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오늘 최근 좀 일시적으로 좀 빠진 종목들이 있고 어제 오늘 좀 굉장히 좀 변동성이 커요. 종목들도 네. 그렇고 갑자기 급락 나온 종목이 있는가 하면은 갑자기 급등 나온 종목이 있고 굉장히 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런 시장이 더 나빠질 거라고 지레 겁먹고 막 매도하기보다는 좀 버티는 전략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은 지난주에 충격을 한번 이겨냈잖아요. 그렇죠.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일단은 시장 전망은 이 정도까지 하고요. 네. 아마 급격한 시장 회복은 없을 거예요. 근데 조금씩 올라오는 네. 예, 그런 장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서서히 12월 중순까지는 좀 회복하는 시장 모습을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는 잠시 중간 광고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키움증권과 투자의 달인이 뭉쳤다. 자, 키움증권에서 비대면 계좌 개설하시고 투자자 맞춤형 서비스인 투자의 달인도 함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중간 광고 잠시 보고 오셨는데요. 키움증권과 함께 투자의 달인 서비스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는 저희가 시장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자, 이번에는 좀 종목 이야기를 나눠볼 차례입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종목을 가지고 나오셨나요? 폴더블폰 관련주인데요. 네. 폴더블폰 관련주들이 11월 초까지 굉장히 핫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고 네. 최근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스마트폰 폴더블이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승이 워낙 많이 나왔지만 저는 추가로도 상승할 수 있다고 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종목을 갖고 나왔는데 일단 스마트폰 관련주들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일단 가장 대장주인 삼성전자. 네, 한번 볼게요. 예, 삼성전자 무선 사업부에 호조를 견인하고 있는 폴더블폰. 그렇죠. 내년에 신제품이 3개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굉장히 매진이 빠른 속도로 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화웨이도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화웨이 게 생각보다 좀 별로래요. 네, 예, 왜냐면은 상대적으로 좋아. 접고 필 때 렉이 걸린다고 합니다. 순간적인 약간 과부가 있다고 해요. 네네네. 삼성께 훨씬 일단 판정승을 거뒀다고 하는데 네네. 그래도 중국인들은 그래도 화웨이를 쓰는 사람이 많겠죠. 네. 일단 전 세계적으로 삼성전자가 지금
유럽 쪽에서도 재패를 하고 있고요. 네네. 점점 캐퍼를 늘려가고 있어요. 애플이 좋네요. 주춤한 타이를 타가지고 네. 굉장한 성장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거의 핸드폰은 천하를 거의 제패하는 중입니다. 네. 때문에 앞으로도 유망하고요. 내년에는 새로운 타입의 폴더블 폰이 2개가 더 나와요. 일단 클램쉘 타입이라 그래가지고 반으로 접는 타입. 네네. 여자들 콤팩트 아시죠? 네. 그쵸.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접는 타입이 네네. 나오고요. 하나는 이렇게 미는 타입이 나온다고 합니다. 슬라이드 형식으로. 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접잖아요. 그쵸. 지금 이렇게 딱 밀면 딱 이렇게 하나로 오. 이어지는 이런 방식도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좋네요. 그렇죠, 좋죠. 네. 슬라이드 방식이 내구성이 좋겠죠, 아무래도. 그쵸. 예, 접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예. 그런 쪽으로 개발이 많이 된다고 하고요. LG는 왜 이렇게 늘리는 폰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좀 원래 크기보다 좀 늘어나게. 그러니까 이렇게 잡고 쭉 늘리면 늘어난대요. 잡고 이렇게 하면 폴더블처럼 보이게끔. 네. 오. LG도 폴더블 폰에 뛰어드는 것 같고. 굉장히 다양한 그렇죠. 폴더블 폰 형태가 이제 나왔네요. 핸드폰 자체가 모든 게 다 폴더블 폰으로 바뀔 거예요. 스마트폰도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뭐 피처폰이랑 스마트폰이 한창 막 섞여 있을 때 네. 결국 스마트폰으로 다 바뀌었잖아요. 지금 피처폰 없잖아요. 그쵸. 예, 요즘은 효도폰도 다 네, 스마트폰입니다. 맞아요. 때문에 이제 모든 스마트폰이 이제 폴더블 폰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폴더블 관련주들 제가 몇 개 갖고 나왔는데요. 네. 일단 대표적으로 몇 개 보여드릴게요. 네. DKT. 음. 이 종목이 네.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어요. 예, 저점에서 거의 2배, 3배까지 갔었는데 네. 어제 좀 하락 크게 나왔습니다. 그렇네요. 14%까지 나왔고요. 이 하락 이유는 공매도가 갑자기 많이 나와서 빠진 거고요. 네. 오늘도 빠지고 있어요. 일단 공매도에 타겟이 됐다는 거는 조금 위험한 면이 없죠. 그렇죠. 근데 정말 국가에서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 게 이런 종목은 시가총액이 아직 1,000억밖에 안 돼요. 네. 근데 1,000억짜리 공매도를 친다는 거는 너무 나쁜 짓입니다. 예, 양심이 있죠. 예, 김재훈 전문가가 제일 싫어하시는 치사한 짓. 그렇죠. 아니 시가총액 1,000억이면 정말 작은 회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작은 회사의 주가도 못 오르게 이렇게 공매도를 친다는 거는 정말 비양심적인 거예요. 네네. 이런 공매도를 치는 건 제가 봤을 때 공개를 해야 된다고 봐요. 어디서 쳤는지. 왜냐면은 개인들도 이런 공매도를 치는 회사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고요. 알면은 나는 그 회사에 돈을 안 맡기겠어. 그렇죠. 왜냐면 내가 맡긴 돈이 공매도로 나간다는 건 참을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예, 한국 경제에 하락에 베팅한 존재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공매도 나는데 보면 거기다 보면은 우리나라 메이저 증권사들이 많아요. 얼마나 그 국민들 돈 갖고 장난치는 거 아닙니까? 네네. 제가 봤을 때는 공매도는 공개해야 한다고 봐요. 이거 비밀로 할 이유가 없어요. 자신들이 떳떳하면은 그걸 가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근본적으로는 공매도 기준을 좀 높여가지고 시가총액 5천억 이상 네.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해야지. 이거 1,000억짜리 종목한테 공매도를 이렇게 치면은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네. 저희가 지금 DKT 그리고 KH 바텍. 네. KH 바텍도 오늘 상승이 좀 나왔다 빠졌죠? 이것도 그러네요. 오늘 장후에 보면 알겠지만 공매도가 좀 있을 겁니다. 네. 네. 이 종목도 시총이 아직은 4천억밖에 안 되죠. 네. 그래서 오늘 흐름이 좋진 않아요. 근데 좀 괜찮게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세경 하이테크. 네. 이 종목도 좀 꺾이고 있죠. 이건 신규 상장주인데 그 폴더블 폰 보안 필름 만드는 회사예요. 네. 예, 그래서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죠. 예. 그래서 거의 이 세 개가 대장주였습니다. 그동안. 네. 그다음에 뭐 나머지 것들 뭐 인터플렉스라든가 연성 기판 관련주들. 예.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좀 조정 받고 있죠. 뭐 BH 이런 종목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네. 이 중에서 가장 그래도 대장주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바텍입니다. KH 바텍. 예,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이 종목은. 네네. 이 종목은 제가 5,000원대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 5,000원 아니구나. 예, 한 6, 7,000원대. 그리고 굉장히 말씀- 많이 상승을 좀 보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 상승 나온 이후에 고점을 찍고 지금 눌림목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오늘도 4%까지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이 나왔는데 이 종목은 추가로 더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갖고 나왔어요. 네. KH 바텍 같은 경우에는 접히는 부분 있죠? 네. 저도 문 경첩 아시죠? 힌지라 그러죠. 그렇죠, 힌지. 네. 딱 접히는 그 부분. 경첩. 그거를 독점으로 만드는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해외에서도 이 회사에 대해서 납품하자는 얘기가 많은데 아무래도 삼성전자랑 전속으로 계약하다 회사 보니까 네. 아마 삼성전자에 거의 주요 납품할 겁니다. 독점적으로? 거의 독점으로 네네. 납품할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좀 적자를 기록했는데 일단 올해는 흑자 전환 예상. 네. 그다음에 내년에는 영업이익이 8배가 증가 예상됩니다. 8배나. 자, KMW 한번 볼게요. KMW도 사실은 5G의 대장주라고 불렸고 뭐 몇 조 간다. 뭐 이런 KMW 같은 것도 경우에도 있었죠. KMW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렇게 성장이 나온 거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바텍이 한 요 정도 지금 한 2만 원대 있다고 보면 돼요. 네. 근데 KMW 같은 경우는 결국 8만 원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텍도 지금 머무르고 있지만 추가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네네. 겁니다. 그리고 점점 스마트폰 생산량이 증가하고 폴더블 폰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바텍의 실적은 8배가 아니라 10배, 12배까지 갈 수 있다고 네네.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네. IBK 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요. 네. 자, 리포트를 간략하게 나온 건데 네. 자, 이제 시작이다. 오. 2019년 기대감을 갖고 마무리. 네. 2020년은 변수가 많지만 큰 폭의 실적 개선이 가능. 네. 매출액은 2배 정도 늘어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8배 상승. 네. 그래서 일단 증권사 목표가 3만 원입니다. 근데 증권사 목표가는 항상 조금 넓게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가격이 19,000원 정도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25,000원까지 일단 보고 있어요. 네. 증권사랑 같이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왜냐면은 증권사 리포트는 좀 굉장히 널널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25,000원까지 저는 일단 보고 있습니다. 네네. 현구간에서 19,000에서 25,000원, 50% 정도 상승. 50%가 아니구나. 한 25%에 30% 정도. 네네. 예, 그 정도 상승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 폴더블 폰 새로 나오고 새로 나오는 폰마다 KH 바텍 제품이 들어가고, 그렇죠. 네, 그리고 앞으로 해외 시장에도 폴더블 폰이 지금 되게 한정된 국가에만 나갔어요. 네. 뭐 남미나 아프리카, 유럽 일부에는 아직 출시가 안 됐거든요. 그쵸. 근데 추가적으로 출시가 되게 되면은 아마 폭발적인 성장을 보지 않을까. 그리고 제 생각엔 일본이 의외로 삼성폰 많이 안 쓰는데 네. 폴더블 폰 이후로는 조금 일본 시장도 개척되지 않을까. 예. 왜냐면 일본 사람들은 그 시각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고, 미적인 거에 관심이 그렇죠. 많죠. 그리고 뭔가 핸드폰을 많이 보기 때문에 네. 일본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들고 온 종목 KH 바텍이고요. 네. 매수가는 19,000원 이하. 네. 오늘 상승 나올 만 했는데 눌렸잖아요. 그쵸. 그건 약간 스윙 매물, 매도 매물이 좀 있어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공모도가 좀 있어서 그렇고요. 그래서 최근 보면 계속 지켜주고 있잖아요, 이 구간에. 네. 19,000원을 진짜 필사적으로 사수하고 있잖아요. 그렇네요. 19,000원 기준에서 지금 굉장히 매수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18,000원 정도 드릴게요. 네네. 네, 크게 안 드립니다. 예, 18,000원 정도 요 밑으로 빠지게 되면은 일단은 좀 조정이 길어진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18,000원 지금 현재로부터 한 4% 정도만 빠지면 매도하시면 돼요. 그쵸. 굉장히 대응하시기 편하죠. 네네. 예, 오히려 오르면 보유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18,000원 손절가 제시해드리고요. 목표가는 아까 말씀드린 25,000원. 이미 신고가 구간이기 때문에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네. 과거에 바텍이 2015년에 36,000원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했네요. 네, 5년 전이니까 네. 아직은 좀 지금 최근 중요한 게 차트를 보시면요. 네. 기술적으로 좀 보면은 최근 고점 요 구간 있잖아요. 네. 예, 요 구간을 이미 좀 돌파해 놨습니다. 이 구간을 좀 돌파해 놨기 때문에 네. 만약에 현군에서 한 번 더 상승이 나오면은 적어도 여기 25,000원 구간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이 위로도 갈 수 있는데 그건 아직까지는 네. 조금 더 길게 그쵸. 봐야겠죠. 얘기하긴 뭐하고 제가 25,000원 달성하는 날 다시 와가지고 네. 해당 종목에 대해서 약간 다시 한번 AS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재훈 전문가와 함께 저희 KH 바텍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매수가는 19,000원 이하, 손절가는 18,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25,000원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김재훈 전문가 시간 알차게 꾸며봤습니다. 전문가께 아쉽지만 감사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오감만종 마켓,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시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가량 남았는데요. 시장에 대한 또 철저한 대비 그리고 한 해의 마무리도 저희 오감만종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